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성복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길 다트의 완성 길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길 다트에서 완성된 다트 길이는 BP에서 몇 cm 정도 떨어져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정답은 3cm입니다. 길 다트에 완성된 다트 길이는 가슴점에서 약 3cm 정도 떨어져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트가 가슴점에 너무 가까우면 가슴 부분이 뾰족하게 보이고 너무 멀면 입체감이 부족해집니다. 3cm 정도의 거리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 편안한 착용감과 아름다운 실루엣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매 원형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매 원형 제도에서 그림 A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팔꿈치 길이입니다. 소매 원형 제도에서 그림 A는 팔꿈치 길이를 나타냅니다. 팔꿈치 길이는 소매 패턴 제도 시 소매의 곡선과 여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소매 길이는 전체 길이, 소매산 높이는 소매 상단의 높이, 진동 둘레는 아몰 둘레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칼라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칼라의 종류 중 테일러드 칼라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셔츠 칼라입니다. 셔츠 칼라는 테일러드 칼라 그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테일러드 칼라는 재킷이나 코트에 사용되는 칼라로 숄 칼라, 오픈 칼라, 윙 칼라 등이 포함됩니다. 셔츠 칼라는 별도의 칼라 그룹으로 분류되며 스탠드와 폴 부분이 구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네 번째 문제는 가봉 시 주의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봉 시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정답은 바늘은 옷감에 수평으로 꽂아 옷감이 울지 않게 하고 실이 늘어지지 않게 한다입니다. 가봉 시 주의사항 중 틀린 것입니다. 바늘은 옷감에 수직으로 꽂아야 옷감이 울지 않고 실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수평으로 꽂으면 옷감이 당겨져 형태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감을 위로 겹치고 면사를 사용하며 상침 시침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바느질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탁을 자주 해야 하는 운동복, 아동복 등에 많이 사용하는 바느질 방법은 정답은 쌈솔입니다. 세탁을 자주 해야 하는 운동복, 아동복 등에 많이 사용하는 바느질 방법입니다. 쌈솔은 시접을 안으로 감싸서 박는 방법으로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아 세탁을 자주 해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가름솔, 평솔, 린솔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바느질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다트의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깨 끝점에서 BP까지 연결된 다트의 명칭은 정답은 숄더 포인트 다트입니다. 어깨 끝점에서 가슴점까지 연결된 다트의 명칭입니다. 숄더 포인트 다트는 어깨 부분에서 시작하여 가슴점까지 이어지는 다트로 어깨와 가슴 부분의 입체감을 만들어줍니다. 이 다트는 의복의 핏과 실루엣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체형에 맞는 자연스러운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심지의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복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심지의 역할이 아닌 것은 정답은 의복의 강도와 수명을 연장되게 해준다입니다. 심지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는 의복의 형태를 유지하고 실루엣을 아름답게 하며 입체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심지 자체가 의복의 강도나 수명을 직접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는 주로 칼라, 앞단, 커프스 등에 사용되어 형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네크라인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크라인 중 등이나 팔이 드러나며 이브닝 드레스나 비치 웨어에 응용하는 것은 정답은 홀터 네크라인입니다. 등이나 팔이 드러나며 이브닝 드레스나 비치 웨어에 응용하는 네크라인입니다. 홀터 네크라인은 목 뒤에서 묶거나 고정하는 형태로 어깨와 등을 드러내 여성스럽고 섹시한 느낌을 줍니다. 하이 네크라인은 목을 감싸고 카울 네크라인은 주름이 있으며 스퀘어 네크라인은 사각형 모양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남녀 간의 체형적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녀 간의 체형적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남성은 여성에 비해 체지방이 많은 편이다입니다. 남녀 간의 체형적 특징 중 틀린 설명입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체지방이 적고 근육량이 많은 편입니다. 남성의 피부는 두껍고 피하지방 축적이 적으며 체형은 역삼각형입니다. 여성은 어깨가 좁고 골반이 넓으며 모래시계형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 문제는 옷감의 정리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복 제작 전 옷감의 수축률에 따른 옷감의 정리 방법 중 틀린 것은 정답은 기계적인 후처리로 충분히 축용시켜 만든 수축률이 낮은 옷감은 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말린 후 옷감의 결을 따라서 골고루 달인다입니다. 옷감의 정리 방법 중 틀린 것입니다. 수축률이 낮은 옷감은 이미 충분히 처리되었으므로 물에 담글 필요가 없습니다. 수축률이 높을수록 물에 담그거나 물을 뿌려 처리하며 수축률이 낮으면 간단히 다림질만 하면 됩니다. 11번째 문제는 체형 계측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복 구성에 필요한 체형을 계측하는 방법 중 인체 계측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직접법입니다. 인체 계측 기구를 사용하여 체형을 계측하는 방법입니다. 직접법은 줄자, 각자, 수평자 등의 계측 기구를 직접 인체에 대어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일반적입니다. 등고선법, 입체사진 계측법, 실루에터법은 간접적인 측정 방법입니다. 12번째 문제는 가름솔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 중 휘갑치기 가름솔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두 번째 그림입니다. 휘갑치기 가름솔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휘갑치기 가름솔은 시접을 한쪽으로 넘겨 휘감아 박는 방법으로 시접 처리가 깔끔하고 견고합니다. 주로 두꺼운 천이나 안감 처리에 사용되며 겉에서 보이지 않아 마무리가 깨끗합니다. 13번째 문제는 재봉기 고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봉기의 밑실이 끊어지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북집 및 북의 결함입니다. 재봉기의 밑실이 끊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북집이나 북의 결함이 있으면 밑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장력이 불균일하여 실이 끊어집니다. 북집의 스프링이 약하거나 북에 흠집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실체기, 실거리, 바늘 높이는 윗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4번째 문제는 다트 머니퓰레이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트 머니퓰레이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다트를 활용하는 기본 방법이다입니다. 다트 머니퓰레이션의 올바른 설명입니다. 다트 머니퓰레이션은 기본 다트를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분산시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기본 원형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창출할 수 있으며 패턴 제작의 기본 기술입니다. 15번째 문제는 인체 계측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체 각 부분의 치수를 정확하게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표준이 되는 것은 정답은 마틴식 계측법입니다. 인체 각 부분의 치수를 정확하게 직접 측정하는 국제적 표준 방법입니다. 마틴식 계측법은 독일의 마틴이 고안한 방법으로 인체 측정학의 기초가 되며 표준화된 측정 항목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실루에터법, 무아래 사진 촬영법, 슬라이딩 게이지법은 간접 측정법입니다. 16번째 문제는 시접 분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접 분량이 가장 작은 것은 정답은 목둘레입니다. 시접 분량이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목둘레는 곡선이 심하고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므로 시접을 0.7에서 1cm 정도로 작게 줍니다. 블라우스 단과 소매단은 2에서 3cm, 어깨와 엽선은 1.5cm 정도의 시접이 필요합니다. 시접이 너무 크면 두툼해지고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17번째 문제는 재봉기의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봉기의 분류 중 대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직선봉 재봉기입니다. 재봉기의 대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봉기의 대분류는 단원봉, 편평봉, 특수봉 재봉기로 나뉩니다. 직선봉은 봉제 방법의 한 종류이지 재봉기의 분류 기준은 아닙니다. 단원봉은 체인 스티치, 편평봉은 오버록, 특수봉은 단추구멍 등 특수 기능을 수행합니다. 18번째 문제는 소매의 형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세트인 슬리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랜턴 슬리브입니다. 세트인 슬리브 형태에 해당합니다. 세트인 슬리브는 몸판과 소매가 분리되어 진동둘레선에 달리는 일반적인 소매 형태입니다. 랜턴 슬리브는 등불 모양의 부풀린 소매로 세트인 방식입니다. 요크, 레글런, 돌먼 슬리브는 몸판과 소매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19번째 문제는 공업용 재봉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업용 재봉기 중 직선봉이 2개 이상 병렬되어 있는 박음 방식은 정답은 복렬봉입니다. 직선봉이 2개 이상 병렬되어 있는 박음 방식입니다. 복렬봉은 여러 줄의 직선 박음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재봉기로 생산성이 높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바지 엽선이나 셔츠 솔기 등에 사용됩니다.
장방형과 원통형은 재봉기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20번째 문제는 원형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원형은 정답은 센터 프론트 라인 다트입니다. 그림에 해당하는 원형입니다. 센터 프론트 라인 다트는 앞중심선에서 가슴점으로 향하는 다트로 가슴의 입체감을 표현합니다. 네크라인 다트는 목둘레에서, 숄더 포인트 다트는 어깨 끝점에서, 센터 프론트 넥 다트는 앞목둘레에서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복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